안녕하세요. 오늘 세미나 발표를 맡은 이정현입니다. 오늘 소개할 논문은 아이클리어 2025년에 게재된 마차 Mitigating Graph Structure Shift with Test Time Adaptation입니다. 먼저 연구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GNN은 최근 몇 년 동안 소셜 네트워크 분석, 금융 사기 탐지, 추천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강력한 성능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GNN의 성공은 하나의 중요한 가정에 기반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학습에 사용된 소스 데이터와 실제 배포 환경의 타겟 데이터가 동일한 분포를 따른다는 IID 가정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좀 다른데 실제 환경에서는 이 분포가 달라지는 디스트리뷰션 시프트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링크드인 사용자로 학습한 분류 모델을 인스타그램에 배포를 하면 사용자 특성도 다르고 사람들 간의 연결 패턴도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의 문제는 타겟 데이터의 라벨을 얻기가 되게 어렵고 이미 배포된 모델은 원래 소스 데이터에 다시 접근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재학습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땐 이제 테스트 단계에서 적용시키는 테스트 타임 어댑테이션을 사용하는 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TTA는 라벨 없이 소스 데이터 없이 타겟 환경의 모델을 즉시 적용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기존 연구에 중요한 좀 한계가 있습니다. 비전 분야 TTA 연구들은 주로 이미지의 스타일 변화, 즉 어트리뷰트 시프트에 좀 집중을 해왔는데 예를 들어서 맑은 날씨 이미지로 학습한 모델을 흐린 날씨나 비 오는 날씨 이미지에 적응을 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래프 데이터는 이미지랑 조금 다릅니다. 그래프에서는 어트리뷰트 시프트뿐만 아니라 스트럭처 시프트가 공존하고 있는데 그래프를 같이 보시게 되면 어트리뷰트 시프트가 발생한 상황과 그다음에 스트럭처 시프트가 발생한 상황에 따른 성능 그래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TTA 알고리즘인 텐트, T3A, 에이다 MPC 등이 왼쪽의 어트리뷰트 상황에서는 굉장히 성능이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스트럭처 시프트 상황, 특히 호모필리 시프트 상황 같은 경우에는 70%대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좀 성능이 낮게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 그리고 디그리 시프트 상황 같은 경우에도 평균적인 성능 자체가 좀 떨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저자들은 왜 기존 TTA는 구조 변화에 취약한가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마차라는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하고 있고 이 프레임워크가 굉장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분포 변화의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어트리뷰트 시프트랑 스트럭처 시프트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트리뷰트 시프트는 노드 자체의 속성, 즉 피처 분포가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학생이라는 라벨이 있어도 링크드인의 학생과 인스타그램에서의 학생은 피처 분포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럭처 시프트는 그래프의 연결 구조, 즉 인적 행렬이랑 라벨의 결합 분포가 좀 변하는 건데 이게 또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호모필리랑 디그리 시프트로 나뉘게 되는데 호모필리 같은 경우에는 연결된 노드끼리 같은 라벨을 가질 확률입니다. 예를 들어서 링크드인에서 같은 직업군끼리 연결되지만 데이팅 앱에서는 서로 다른 성향끼리 매칭되는 거죠.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끼리 만나면 안 되고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끼리 만나는 게 안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디그리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노드의 평균 연결수, 즉 차수의 변화입니다. 어, 어떤 분야에 성숙한 시장이 있을 때 사용자당 연결이 많겠지만 신규로 진입한 신규 시장에서는 그 사용자 간의 연결이 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하시기 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CSBM이라는 그래프 생성 모델과 단일 레이어 GCN을 좀 활용을 해서 성능 저하의 원인을 수학적으로 좀 분석을 했습니다. 핵심은 정확도 차이를 두 가지의 독립적인 요소로 분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클래시파이어 바이어스고요. 또 하나는 리프레젠테이션 디그레데이션입니다. 하나씩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클래시파이어 바이어스부터 설명을 드리면 소스 데이터로 학습된 결정, 결정 경계가 타겟 데이터의 분포와 맞지 않아 생기는 성능 저하입니다. 그래서 어트리뷰트 시프트의 어떤 결과로서 클래시파이어 바이어스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GNN이 노드들을
인베딩 공간에 뿌렸을 때 각 클래스의 데이터들이 여전히 서로 잘 구분이 되는데 파란색 클래스랑 빨간색 클래스가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데이터 뭉치 전체가 위치가 좀 이동했을 뿐인 거죠. 그래서 기존에 학습된 분류선이 엉뚱한 곳을 자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이동했는데 선이 그대로 있으니까 이 선만 움직여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자체가 기존의 TTA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상황입니다. 반대로 Representation Degradation은 조금 더 심각한 문제라고 저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GNN의 피처 익스트랙터가 만든 인베딩 자체의 품질이 나빠져서 아무리 좋은 클래시파이어를 써도 구분 자체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럭처 시프트가 이 현상의 원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모필리나 디그리가 변화의 주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현상을 보면 구조가 변하면서 이웃 노드로부터의 노이즈가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GNN은 이웃의 정보를 어그리게이트 하는데 그 이웃이 이제 다른 클래스일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베딩 공간에서 서로 다른 클래스의 데이터들이 섞이고 겹치게 되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클래시파이어를 잘 그으려고 해도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이랑 파란색 구슬이 이미 섞여버렸는데 아무리 선을 긋는다고 해도 이것들을 명확하게 분리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스트럭처 시프트로 인한 리프레젠테이션 디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어트리뷰트 시프트는 클래시파이 바이어스를 유발을 합니다. 데이터는 깨끗한데 선이 안 맞는 상황. 그리고 스트럭처 시프트는 리프레젠테이션 디그레이션을 유발을 하고 데이터 자체가 이미 섞여버린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표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시각적으로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A를 보시게 되면 이게 일반적으로 디스트리뷰션 시프트 자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보시게 되면 지금 정 가운데 초록색 선이 좀 보이실 텐데 보시게 되면 데이터의 분포 자체가 B를 보시게 되면 데이터의 분포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을 해서 지금 포지티브 클래스랑 네거티브 클래스를 잘 분리하고 있던 기존의 클래시파이어가 무의미해지는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C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포지티브 클래스랑 네거티브 클래스 자체가 분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되게 중첩되어 있는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초록색 라인의 클래시파이어가 포지티브 클래스랑 네거티브 클래스 자체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 이거를 스트럭처 시프트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손상된 표현, 그러니까 이 스트럭처 시프트를 어떻게 복구를 할 수 있을지.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저자들은 홉 어그리게이션 파라미터 감마라는 것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먼저 홉 어그리게이션, 일단 홉부터 먼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일단 소셜 네트워크에서 촌수를 생각하시면 좀 편한데 제로 홉은 나 자신이고 원 홉은 내 1촌, 그다음에 뭐 투 홉은 친구의 친구, K 홉은 K번 건너서 연결된 사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 GNN은 이 다양한 홉의 정보를 합쳐서 각 노드의 리프레젠테이션을 만듭니다. 그럼 감마는 뭘까라고 했을 때 감마는 몇 촌까지의 정보를 얼마나 믿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가중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감마 1이 크면 나의 1촌의 정보를 많이 반영한다라는 의미고 감마 2가 크면 친구의 친구 정보를 많이 반영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자들이 많은 핵심 인사이트가 뭐냐면 구조의 변화가 발생을 하면 기존에 학습된 신뢰도 감마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스 그래프가 링크드인처럼 같은 직군끼리 연결된 호모필릭 그래프였다면 모델은 이웃을 많이 믿어라라고 배웠을 겁니다. 근데 타겟이 헤트로필릭 그래프라면 이웃 정보가 오히려 노이즈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Y를 타겟 그래프의 호모필리와 디그리에 맞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표가 좀 복잡한데요. 간단하게 예시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모필리가 높다라고 했을 땐 링크드인 같은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생각하면 됩니다. 같은 직군끼리 연결이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이웃 정보가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친구들이 엔지니어면 나도 엔지니어일 확률이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반대로 로우 호모필리라고 하면 인스타그램이나 핀터레스트 같은 소셜 네트워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족, 친구 등이 이질적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꼭 내 이웃의 정보가 나의 정보랑 같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 정보가 노이즈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 친구가 학생이라고 제가 학생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감마를 작게 설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하이 디그리 상황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성숙한 비즈니스 시장을 말씀드렸는데, 한 사용자가 평균 20명과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참고할 만한 이웃 정보 굉장히 많겠죠? 정보가 많으니까 각 이웃의 가중치를 적절히 분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로우 디그리는 신규 진출 국가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한 사용자가 2명과 연결되어 있다고 했을 때 정보 부족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최대한 적은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중치가 좀 높아질 필요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마차의 어떤 프레임워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피겨 3가 조금 이렇게 복잡하진 않지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GPR GNN 박스를 먼저 보시게 되면 GPR GNN은 이제 대표적인 홉 어그리게이션 기반 GNN인데요. 그래서 MLP 세타로 노드의 원본 피처 X를 처리해서 H0를 만듭니다. 제로 홉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래프 구조를 타고 전파시켜서 H1, H2 쭉쭉쭉 가서 K까지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감마 가중치로 합치게 되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그리게이션해서 Z를 만듭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베이스 TTA를 거쳐서 예측값 Y 햇을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마차 박스, 노란색 마차 박스를 보시게 되면 기존에 이제 베이스 TTA로 Y 햇을 만들었는데 이것들을 수도 라벨로 만들고 이 예측값과 노드 표현 Z를 활용을 해서 PIC 로스라는 새로운 로스 함수를 도입을 해서 손실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로스의 백프로파게이션 화살표, 이거 빨간색 화살표죠. 보시게 되면 MLP 파라미터 세타나 분류기로 가는 게 아니라 감마에 대한 업데이트만 진행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K 플러스 1개의 파라미터만 수정을 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이게 좀 핵심인데 전체 모델을 건드리지 않고 정보 반영 비율 감마, 그러니까 K 플러스 1개의 선형적인 개수의 파라미터만 건들게 되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파라미터 자체가 개수가 정해져 있고 굉장히 적다 보니까 매우 빠르고 안정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자체도 어렵지 않은데요. 그래서 베이스 TTA를 수도 라벨 Y햇을 만들고 실제 라벨이 없으니까 이 예측값 Y햇을 소프트 라벨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도 라벨을 기반으로 PIC 로스를 계산하고 감마를 업데이트합니다. 그래서 몇 촌까지 믿을 것인가를 결정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감마로 다시 예측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 감마가 타겟 그래프의 구조에 맞게 최적화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PIC 로스가 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마를 업데이트하는 데 사용되는 PIC 로스를 좀 설명을 드리면 기존 로스의 문제점은 대부분 많은 TTA가 엔트로피 최소화를 사용을 하는데 예측을 확신 있게 만들어라라는 뜻이죠. 하지만 이게 레프레젠테이션 품질 보관보다는 로짓 스케일에 좀 민감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표현을 10배로 키우면 엔트로피는 0에 가까워지지만 실제 표현의 구분 가능성은 전혀 개선되지 않습니다. 일종의 트리비얼 솔루션에 빠지는 건데, 그래서 저자들은 PIC 로스라는 새로운 로스를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수식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데, 이제 인트라에 대한 분산 제곱을 이제 인트라에 대한 분산과 인터 분산의 합으로 나눈 값인데, 여기서 말하는 인트라 분산은 서로 같은 클래스 내에서 노드들이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이고요. 그다음에 인터 분산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클래스들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목표는 분자인 인트라 분산을 줄이고 분모를 키우는 인터 분산을 키우자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같은 클래스끼리는 좀 뭉치고 다른 클래스끼리 좀 멀어져서 정확하게 분리를 해보자. 제대로 된 리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보자라는 게 이 PRC로서의 핵심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라벨 없이 소프트 프로텍션만으로도 작동을 할 수 있고 비율 형태라서 스케일이 좀 더 덜 민감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클러스터링 구조를 강화할 수 있다는 특징도 있고요. 잠깐 돌아가서 마차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기존 TTA 알고리즘과의 좀 상보적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TTA는 어트리뷰트 시프트에 강하다는 걸 이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분류기를 조정하거나 예측을 계산하는 데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마차 같은 경우에는 스트럭처 시프트에 강하기 때문에 이 둘을 결합하게 되면 어트리뷰트 시프트랑 스트럭처 시프트가 모두 해결되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조사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차가 일종의 플러그 앤 플레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TTA 알고리즘 위에서도 마차를 적용시키게 되면은 이 스트럭처 시프트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조사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 결과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셋은 다음과 같이 좀 진행이 되어 있고요. 시프트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호모필리, 디그리, 그다음에 어트리뷰트 이런 것들을 모두 활용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고 베이스라인은 어떠한 TTA, 어떠한 어댑테이션도 없이 그냥 배포하는 거, 일반 TTA, 그리고 그래프존 TTA에 대해서 각각 마찰을 적용하고 안 하고를 가지고 비교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결과를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각 열이 하나의 시프트 시나리오를 의미를 하는데요. 보시게 되면 대부분의 상황에서 마찰을 적용한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대부분의 환경에서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텐트에다가 마찰을 적용했을 때 굉장히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ERM에 마찰을 적용하고 안 하고를 봤을 때도 보면은 굉장히 성능 향상폭이 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73에서 89, 80, 뭐 예를 들어서 61에서 85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시나리오로 좀 다르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이제 높은 성능 향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시나리오에서 플러스 마차 버전이 최고 성능을 달성을 하고 있고 구조 변화가 심한 경우, 예를 들어서 호모에서 헤트로로 갔을 때 이런 상황에서 최대 40% 이상 향상되는 모습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전용 TTA에서도 일반적인 TTA에서도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ERM 환경에서도 모두 마차가 유의미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환경 데이터셋에서도 마찬가지로 마차가 유의미한 성능 향상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1에서 봤던 것과 거의 유사한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가장 직관적인 증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차가 정말 표현을 잘 복구하는지 이를 확인하는 시각화 자료인데요. 그래서 왼쪽 A를 보시게 되면 왼쪽 A에서는 빨간색과 파란색이 깔끔하게 분리되어 있는 소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B를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ERM, 그러니까 아무것도 적용되지 않은 타겟 그래프인데 이걸 그냥 배포하게 되면 완전히 빨간색과 파란색이 겹쳐서 섞여버린 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대로 된 리프레젠테이션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것들을 다양한 로스를 적용시켜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C를 보시게 되면 엔트로피를 적용했을 텐데 여전히 많이 섞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D는 수도 라벨이지만 좀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좀 불완전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리고 이제 E를 보시게 되면 인트라 분산에서 인터 분산을 뺀 형태인데 이거 역시 좀 불완전합니다. 그에 반해서 F, 그러니까 PIC 로스를 적용한 버전 같은 경우에 다른 로스를 적용한 것보다 가장 데이터 분류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PIC를 사용을 하면 거의 소스 수준으로 복원이 가능하고 두 클래스가 명확하게 분리될 수 있다. 그리고 밀집된 클러스터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분석 결과인데요. 왼쪽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어블레이션 스터디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옵션을 좀 비교를 했는데 감마만 적용했을 때, 그다음에 세타만 적용했을 때, 세타는 이제 MLP 파라미터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감마와 세타를 모두 적용했을 때 총 세 가지 경우를 보고 있는데요. 이제 감마만 적용했을 때는 로스가 부드럽게 감소하고 어큐레시 되게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타만 적용했을 때는 로스도 줄지 않고 어큐레시 개선도 거의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타와 감마를 모두 적용했을 때는 로스는 좀 빠르게 줄지만 어큐레시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모델 망각이라고 저자들은 설명을 하는데 이게 너무 많은 파라미터들이 바뀌니까 소스에서 배운 지식을 좀 잊어버린다라고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도 좀 확인을 해봤는데 효율성 같은 경우에는 인퍼런스 타임이 이니셜 인퍼런스보단 마차 어댑테이션 했을 때 되게
적은 시간이 걸린다는 걸 알 수 있어서 기존 이니셜 인퍼런스 타임의 1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어댑테이션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이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k 플러스 1개의 고정된 파라미터만을 업데이트하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IC 로스의 선형 복잡도 자체가 빅 ON이기 때문에 이런 성능 자체도 좋지만 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우수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게 되면 기존 TTA 방법론들의 문제는 스트럭처 시프트로 인한 리프레젠테이션 디그레데이션 자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것들은 기존 TTA 방법론은 분류기만 조정하려고 했지 표현 자체를 복구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차 해결책은 뭐냐? 이론적으로 봤을 때 어트리뷰트 시프트는 클래시파이어 바이어스를, 스트럭처 시프트는 리프레젠테이션 디그레데이션을 주로 일으키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을 하고, 법 어그리게이션 파라미터 감마에 대해서 이 감마만 조정함으로써 표현 폼지를 복원하는 효율적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PIC 로스라는 새로운 로스 함수를 제안을 하고, 기존 엔트로피 로스의 한계를 극복하고 라벨 없이도 노드 표현력을 성공적으로 복원하는 새로운 로스를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호환성을 가장 큰 어떤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에 이제 정말 다양한 GNN 혹은 TTA 모델들과 호환이 된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고, 강력한 범용성과 더불어서 성능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성능 향상폭 그리고 효율성까지 갖춘 그런 프레임워크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도 수렴을 보장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인 프레임워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마차 논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